김치로도 드시고 전으로도 드시고 무침으로도 드시는 부추, 여러분 좋아하시죠? 근데 부추가 왜 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봄의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오늘은 부추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염증을 잡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추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추의 핵심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황화알릴과 베타카로틴이에요. 먼저 황화알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황화알릴 안에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마늘의 그 알리신이랑 같은 계열의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왜 문제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은 사실 나쁜 것만이 아닌데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막으려고 몸이 일으키는 방어 반응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염증이 안성화될 때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염증이 꺼지지 않고 계속 몸에 남아있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닳게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꾸준히 억제하는 식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 과학자들 연구에서 부추의 황화합물이 과산화지질에 대해 강력한 항산화물로 작용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과산화지질은 세포를 산화시켜서 손상시키는 물질인데요. 이게 쌓이면 염증이 만성화되거든요. 부추의 황화알릴이 이 과산화지질을 억제해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얼마나 많냐면요. 배추에 무려 80배나 있습니다. 애호박의 19배고요.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찌꺼기 산소인데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앞당긴다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겁니다. 거기다 부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면역 강화와 염증 억제에 좋은 성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부추가 염증 잡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추의 황화알릴은 혈관에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해요. 동의보감에도 부추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혈을 소통시키는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먹어온 식물입니다. 자, 그럼 부추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전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 버무리인데요. 에? 쑥 버무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추도 버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추 버무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추 버무리는 쪄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부추전처럼 기름에 부치면 높은 온도에서 황화알릴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면 찜은 100도 이하의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훨씬 잘 보존됩니다. 둘째는 생부추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추 버무리는 쪄서 익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위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셋째는 쌀가루가 부추를 감싸줘요. 쌀가루의 부드러운 성질이 부추의 자극을 완충해줘서 속이 편안하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부추 버무리가 딱 맞는 방법이에요. 맛도 있고 속도 편하고 영양도 잘 살아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부추 버무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부추 200g, 맵쌀가루 300g, 소금 1꼬집, 설탕 2스푼. 여기에 대추를 넣으면 단맛이 고급스러워지고 감자를 넣으면 훨씬 포슬포슬하고 촉촉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손질해주세요. 깨끗이 씻은 부추를 1cm 길이로 잘라 불에 담아두세요. 너무 길게 자르면 먹을 때 질길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4등분 후에 1cm 두께로 썰어주시고 대추는 씨를 빼고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맵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추에 쌀가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때 부추가 너무 말라있으면 손으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이 수분이 쌀가루를 부추에 딱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물기가 없으면 쌀가루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 이제 찜기에 면포를 깔고 버무린 부추를 반 정도 올린 후에 가라앉은 쌀가루를 적당히 뿌려주세요. 다시 남은 부추 올리고 남은 쌀가루 뿌리기를 3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야 골고루 잘 익습니다.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부추 버무리 위로 떨어지면 표면이 질적해져서 식감이 망가지거든요. 면포가 그 수분을 흡수해줘서 식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약불로 2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맛은요, 뚜껑을 여는 순간 부추향이 먼저 코끝을 팍 자극을 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쫀득하게 씹히면서 대추의 달콤함이 은은하게 퍼지고 감자의 포근한 식감이 입안을 꽉 채워줍니다.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이 뒤에서 살짝 오는데 이게 또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처럼 염증을 잡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음식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관절 염증까지 다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식 외에 다른 방법도 같이 챙기셔야 하거든요. 제가 고정 댓글을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부추 버무리 더 건강하게 즐기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국이에요. 이 부추 버무리에 된장국을 한 그릇 곁들이시면 딱입니다. 된장의 나트륨을 부추가 배출시켜주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 A, C를 부추가 채워줍니다. 반대로 된장은 부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줘요. 서로 없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환상궁합인 겁니다.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부추의 비타민 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 두부조림이나 순두부찌개 곁들이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꿀이랑 소고기예요. 부추, 꿀, 소고기는 모두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라서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만큼은 이 두 가지를 피해주세요.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 버무리는 쌀가루와 함께 쪄낸 음식이라서 소화 자체는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쌀의 포근한 성질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부추 자체가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잖아요.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 버무리는 생부추와 달리 쪄서 익혀 먹는 음식이라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염이나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에 퓨린 성분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주에 2에서 3회 정도 챙겨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 효능 그리고 부추 버무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추 버무리 하나로도 염증도 잡고 맛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추 버무리 한번 드셔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인이 항암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인 속에는 파네솔 성분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파네솔이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서 10배, 최대 25배까지 많이 들어있는 술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이 담긴 바로 그것! 마트에서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술! 바로 막걸리입니다. 베타시스테놀이라는 성분도 한몫하는데요. 이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맥주나 와인보다 10배에서 50배까지 높은 수치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 막걸리나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막걸리라고 하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건강 생각해서 술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고 차라리 와인이 몸에 낫다고 해서 와인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항암 성분은 막걸리가 와인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부터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암세포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내가 마셔봐서 아는데 그거 머리 아픈 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쌀이 귀했어요.
정부에서 쌀로 술 만드는 걸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막걸리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쌀로 정성껏 빚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건강 발효식품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암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면역세포가 이걸 알아서 잡아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하나, 둘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챙기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지금 안 챙기면 5년 뒤, 10년 뒤에 몸 상태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답은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파네솔입니다. 파네솔은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향기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놀라운 게 암세포한테만 골라서 너 더 이상 잘하지 마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암세포의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분열해서 퍼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네솔은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아포토시스라는 과정도 촉진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알아서 사라지는데 암세포는 이걸 무시하고 계속 살아남으려 합니다. 파네솔이 바로 이 암세포의 꼼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는 건강한 기름 성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암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여러 발표됐어요. 게다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데 만성염증이라는 게 사실 암이 자라는 토양이거든요. 그 토양 자체를 메마르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스쿠알렌입니다. 이건 원래 상어 간유에서 추출하는 걸로 유명한 성분인데 막걸리 침전물 속에서도 들어있어요. 세균이나 암세포를 잡아내는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항암 성분 이야기고요. 막걸리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유산균이 약 700억에서 800억 마리가 살아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 요구르트를 100병에서 120병을 마셔야 막걸리 한 병의 유산균 양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야 암을 이길 수 있는 건데 막걸리가 바로 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막걸리 한 병에 식이섬유가 약 15g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과 4개, 5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양이에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장 건강 하나만 놓고 봐도 막걸리는 정말 대단한 발효식품인 겁니다. 거기다가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중에 7가지가 막걸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청주, 맥주, 소주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이에요. 소주는 단백질이 아예 제로거든요. 이래서 막걸리를 그냥 술이라고 부르기 정말 아까운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장이에요. 유산균이 장까지 내려가면서 유익균을 늘려주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이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다르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유산균과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페닐알라딘이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가 피부 재생을 돕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막걸리의 일종인 이화주가 대표적 미백 물질인 코지산과 동등한 수준의 미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막걸리로 세수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셨던 게 그냥 속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피로 회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의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이 갈증도 해소하고 몸속 에너지 회전도 돕는 거예요. 예전에 농부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한 사발 드시고 다시 일하러 나가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뜻밖인 게 하나 있는데요. 막걸리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 누룩 추출물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ACE 억제 활성과 혈소판 응집을 막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혈관이 굳거나 막히는 걸 예방하는 데도 한몫한다는 겁니다. 2019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막걸리 속 유산균 14개 균주를 분석했는데 우수한 항산화 효과와 항균 활성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메타지논 분석이라는 첨단 분석 방법으로 전통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실제로 개선한다는 걸 입증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한국인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꽤 많이 마시는 편인데도 알코올성 위험 발병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도 강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에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와인 패러독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막걸리 패러독스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2016년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는 막걸리 속 베타시스테롤이 위암 종양을 줄이는 효과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막걸리의 항암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루 2잔 이하로 드세요. 막걸리 2잔이면 약 400에서 450ml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건강 효과를 누리면서도 알코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에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마셔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하게 드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은 다른 술과 똑같이 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생막걸리를 고르셔야 됩니다. 막걸리는 크게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로 나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유산균이나 효모의 건강 효과는 전부 살아있는 미생물 덕분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열 처리를 해서 유산균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유통기한은 길지만 건강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마트에서 고르실 때 냉장 코너에 있는 생막걸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흔들어서 드세요. 가끔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고 흔들지 않고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이 있는데 막걸리병 아래쪽에 하얗게 가라앉은 침전물 보이시죠? 그 침전물 속에 파네솔, 베타시토스테롤, 스쿠알렌 같은 항암 성분과 유산균 식이섬유가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윗물만 따라 마시면 좋은 성분의 절반을 버리는 거예요. 드시기 전에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침전물이 골고루 섞이도록 한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아스파탈이나 액상 과당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쌀로만 자연 단맛을 낸 무감미료 막걸리가 가장 좋고요. 지역 농업법인에서 만든 전통주 분류 막걸리를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하면 녹두전인데 막걸리와 녹두전은 환상의 조합입니다. 녹두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동의보감에서도 녹두는 모든 독을 해독한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해독작용이 뛰어나요. 술독을 중화하면서 오장을 보호해주니까 막걸리 안주로는 이만한 게 없는 겁니다. 숙취가 걱정이시라면 배나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과일들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해서 숙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커피나 사우나, 해장술은 오히려 숙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마트에 가시면 냉장 코너에서 생 막걸리 한 병 집어보세요. 그리고 두부김치 하나 같이 사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라면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하나씩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라면이 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라면 조리법 보시면
물 500ml에 스프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대로 끓이면 나트륨이 대략 1700에서 18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김치찌개는요? 한 그릇에 2000mg이 훌쩍 넘어가요. 된장찌개도 비슷하고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국물 요리들, 사실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고 불렸을까요? 라면에 대한 오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근데 드시고 나면 괜히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방부제 들어갔다던데, 기름이 나쁘다던데, MSG 범벅이라던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맛있게 먹고도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먼저 방부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라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면을 고온에서 튀기고 열풍으로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잡균이 다 죽고 수분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최소 12% 이상의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파뮤 얘기. 라면 튀길 때 파뮤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파뮤는 과자, 빵, 시리얼에도 다 들어가요. 식물성 기름이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봐도 파뮤가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MSG는요? 2006년부터 라면에 MSG 인위적으로 안 넣어요. 대신 마늘 같은 천연 향미료로 맛을 내고 있죠. 그럼 라면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약 60%, 지방이 25%, 단백질이 10%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60%는 괜찮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은 한 끼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계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식이섬유? 콩나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 붓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밤늦게 드시면 당연히 다음날 붓죠.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니까요. 콩나물 넣고 계란 풀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다음날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 편안하고 붓기도 덜해요. 특히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면에 콩나물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인 겁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한 그릇, 나트륨, 조리법대로 끓이면 약 1700mg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은요? 2000mg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파뮤도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파뮤 섭취 그룹이랑 다른 식용유 섭취 그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파뮤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부제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분석 자료를 보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라면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계란 하나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확 올라갑니다. 풀어서 넣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한 줌 넣으세요.
식이섬유도 채워지고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서 맛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 두부를 반모 넣어보세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난리난 라면 레시피 아시나요? 임성근 셰프의 오이라면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건강 레시피더라고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스프 넣고 계란과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채워지죠. 면이 익으면 면만 먼저 건져서 그릇에 담아요. 불 끄고 얇게 썬 오이를 국물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하면서도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배입니다. 면 위에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해장라면으로는 별미입니다. 나트륨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 곁들여 드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라면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만 절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정답은 봉지라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컵라면 용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팅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에 튀긴 면이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겉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겉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신라면 겉면, 진라면 겉면 다 나와 있거든요.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일반 라면보다 낮고 기름 걱정도 없죠. 면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겉면은 맛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일반 유탕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겉면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라면 종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칼륨 많은 채소 꼭 곁들여 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금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먹고 잘 체하고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을 같이 넣어 드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 야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얼굴 붓는 분들은 이건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세요.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부제 안 들어있고요. 파묘도 문제 없고요. MSG도 요즘 라면엔 안 넣습니다. 다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란과 콩나물, 두부 같은 거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나트륨이 걱정되시면 국물만 반만 남기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계란 하나, 콩나물 한 줌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해지실 겁니다. 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2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건강, 치매 예방 3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숙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을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